한자 동아리 수업 시작합니다. 한자 공책 준비해 주세요. 오늘 배울 것은요. 우선 공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공간하고 관련된 단어가 좀 많아요. 우선은 내외, 전후,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로 동서남북,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상하, 위쪽과 아래쪽, 좌우, 오른쪽과 옆쪽, 자 왼쪽과 오른쪽이죠. 좌우의 순서는. 그래서 이렇게 배워볼 건데요. 동서남북과 상하좌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공간, 내외, 방향, 전후를 어떻게 쓰는지 배울 거예요. 공간이란 비어있는 사이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가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공간은 비어있는 사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배울 단어는 안과 밖, 내외라는 단어입니다. 안 내자와 바깥 외자를 씁니다. 이번에는 방, 향, 즉 우리가 어떤 곳을 볼 때 방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방향이라는 단어를 또 배워볼 거고요. 전후라고 하는데요. 앞과 뒤라는 뜻입니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자 이런 단어는 앞에 있었던 일과 뒤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인지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보자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과 후라는 단어도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것들은 우선 공간에 관련된 단어 안과 밖, 그 다음에 앞과 뒤, 동서남북과 상하좌우까지 배울 건데 오늘 양이 좀 많아서 동서남북과 상하좌우는 다음 시간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8글자 배우는 거는 방금 배웠었던 공간, 내외, 방향, 전후입니다. 제일 먼저 배울 단어는요. 빌공자예요. 빌공자는 어떤 비어있는 공간을 가리키고요. 부스는 구멍혈자입니다. 구멍혈자 아래에 있는 장인 공자는 그냥 발음을 나타내고요. 비어있는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주로 어떤 단어에 사용하냐면요. 허공, 공중 이런 단어에 쓰이고요. 여러분들 공자라는 말 있죠? 공자라는 말은 공만 한자예요. 뒤에 자는 어떤 한글 전미사가 붙은 건데 공은 뭐 가짜 이럴 때도 가만 한자거든요. 거짓 가짜를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짜 할 때 공은 어떤 헛된 것, 비어있는 것이라는 의미라서 공짜는 어떤 무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걸 말해요. 이 한자는요. 사이간자예요. 부수는 문자인데요. 여러분들 뭐 동대문, 서대문 할 때 문자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문과 문 사이에 해일자가 있죠. 문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틈을 어떤 사이간자라고 해서 문과 문 사이에 해일자가 적혀 있어요. 어떤 단어에는 사용하냐면 뭐 시간, 공간, 그 다음에 간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건 문틈으로 비밀을 염탐하는 간첩을 의미해요. 그래서 간첩할 때도 역시 똑같이 사이 간자를 씁니다. 이번에 배울 단어는 안내자예요. 부수는 들입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다 뭐 입구할 때 쓰이는 말이거든요. 사람 인자하고 비슷하지만 구분해야 돼요. 안 또는 속을 의미하고요. 사용하는 단어는 국내, 실내, 내부 뭐 이런 주로 어떤 장소 내부를 안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외자를 배울게요. 부수는 저녁 석자입니다. 바깥 외자라고 부르는데 저녁 석에 점 복자를 합한 글자래요. 옛날에 주로 아침에 점을 보는데 예외적으로 밤에 점을 보는 상황이 있대요. 뭐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할 때요. 그러면 그럴 때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바깥 외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주로 어떤 단어에 쓰냐면 여러분들 외갓집, 외가, 뭐 외삼촌, 외숙모 이런 단어 있죠. 어머니의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고요. 뭐 외면, 즉 겉모습 혹은 야외, 바깥 뭐 이런 단어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 한자는 모방자라고 부릅니다. 부수는 모방자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모나 방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방법, 수단 혹은 처방의 의미도 있고요. 어떠한 단어에 사용하냐면 방위, 어떤 방향을 말할 때 이제 방위라고 해서 사방위 뭐 이렇게 쓰죠. 방법, 방침, 방안, 방편 이런 낱말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 한자는요,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향할 향자예요. 부수는 입구자고요. 이 안에 네모가 있죠. 그런데 이런 단어는 향상되다, 즉 위로 갔다 이런 단어. 뭐 향일성이라고 해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해를 보면서 이렇게 잎이 해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해를 향하는 어떤 성질, 향일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단어들에서 사용됩니다. 이 한자는 앞전자예요. 부수는 성칼도 방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맨 마지막에 쓰는 이 부분이 칼 도자를 어떤 간략하게 간단하게 쓴 거거든요. 방자는 오른쪽에 붙는 부수를 말하기 때문에 얘가 한자에서 오른쪽에 붙었고 칼도자가 이거의 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어떤 단어하고는 주로 사용이 되냐면 여전하다, 오전, 오후가 되기 직전, 그 다음에 전과자라고 해서 그 이전에 어떤 기록이라던가 이렇게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과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전자예요. 앞전자라고 씁니다. 이 한자는 뒤후자예요. 뒤쪽을 말하는데 부수는 두인변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자 두인변은요, 조금 걸을 척자예요. 그래서 조금씩 걷는 거고요. 작을 요자, 그 다음에 뒤져서 올 치자가 결합한 모습이래요. 족쇄를 찬 노예가 길을 빨리 가고 싶겠어요? 물론 빨리 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천천히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로 뒤처지다, 나중의 의미를 많이 살리고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던 후고구려, 후삼국시대 이럴 때의 뒤후자를 바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늘 쓸 한자는요, 빌공자, 사이간자, 안내자, 바깥외, 모방, 향할 향, 앞전, 뒤후자입니다. 자, 선생님이 좀 실수를 많이 했죠. 방금은 재난 문자가 와서. 자, 빌공자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빌공자, 비어있다라는 의미예요. 공간이 없는 곳은 비어있는 곳이 없는 것이고, 공간이 있는 곳은 비어있는 곳이 있는 곳이겠죠. 자, 사이간자는 우선 제일 먼저 문부터 그려줄게요. 이렇게 문부터. 예쁜 문. 사이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게 사이간자예요. 시간 할 때 배우셨죠? 안내자는요, 우선 공간에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안을 들어갈게요. 이 안에를 이렇게 들어갈 들 입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안내자입니다. 바깥 외자는요, 우선 추석할 때 저녁 석자를 이렇게 써주고 옆에 전복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바깥 외자입니다. 간혹 이게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같은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방자. 모방. 자, 이번엔 향할 향자입니다. 이것은 향할 향. 자, 앞전. 여러분들 혹시 전후사정이라던가 전진, 후진 이런 말 들어보셨으면 이거는 앞으로 가는 건 전진, 뒤로 가는 것은 후진입니다. 이게 두인변자예요. 두인변, 사람인변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의미 자체는 조금 걸을 촉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거의 걸어간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뒤에 천천히 걸어오는, 뒤따라서 뒤처지는 형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8글자만 쭉 8번 연습해 주세요. 오늘 배운 8글자 한자를 공책에 정리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방향에 대한 한자 8글자를 더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